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19년 2월 11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코스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벌써 73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1월 말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코스피가 먼저 글로벌 시장이 좋아지면은 강해진다. 우리가 이사를 갔을 때 대형 가구, 뭐 냉장고나 뭐 이런 가구랑 냉장고랑 뭐 TV 이런 큰 물건을 먼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작은 것들을 배치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먼저 쇼핑을 해서 코스피 쪽에 지수를 끌어올려 놓고 그리고 나서 좀 작은 코스닥 이쪽을 매매를 해가지고 끌어올릴 것이다. 요거는 이제 글로벌 시황이 좋아지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1월에 꾸준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훈풍이 불었었잖아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서로 협상단 만나가지고 뭐 베이징에서 그동안 중국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었던 농산물도 개방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코스피가 먼저 올라왔고 2월에는 코스닥이 움직일 겁니다. 그 중심에는 바이오하고 5G를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자,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오늘장 한번 봐야겠죠. 자, 보시면은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꾸준히 올라오다가 잠깐 쉬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근데 뭐 바닥에서부터 21,700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25,000 이제 400대까지 올라왔는데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조금 쉬어가는 것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잠깐 쉰 거죠. 이거 뭐 크게 밀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나스닥도 6,190포인트에서부터 이제 7,400포인트 위까지 갔으니까 지금 한 7,298포인트, 7,300포인트권인데 뭐 이 정도 쉬어가는 거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가도 상관없는데 금요일에도 저점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그래요. 밀렸더니 저점 매수세 들어오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하고 요즘에 나스닥이 센 거는 IT가 좋아졌죠. IT 쪽을 볼 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꼭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하고도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지수가 이제 그동안 조금 어려웠었는데 1200에서 1250포인트 여기는 확실하게 넘어가줘야 된다. 1250포인트 요건을 확실하게 넘어가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돌파해 있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1250포인트대를 돌파해서 1300포인트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조금 쉬고 있는데 조금 더 쉬어도 되고 다시 가도 되고 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 1250만 안 깨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깨지지 않고 유지만 해주면은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해도 충분히 힘을 낼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랑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랑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무역 1위 중국과 2위 미국. 기존 1위는 미국이었지만 이제는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만 보고 자,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 언급드린 게 요 갭은 소멸되는 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 10월에 나왔던 이 갭은 소멸되는 갭이다. 그러니까 1차 목표치가 요 갭 나왔던 요 자리, 뭐 아래 꼬리, 요 꼬리 자리를 보던 봉으로 해서 이제 그 종가를 보던 요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헤딩을 했어요. 최근에 1월 31일 날 마지막에 헤딩을 했고 이제부터는 올라올 만큼 1차 목표치 다 올라왔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바로 돌파해도 좋고 좀 쉬어가도 되는데 이 구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1월 말에 중국의
중국의 류허 부총리하고 그리고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 무역 대표죠. 이 양반들이 거의 실질적인 책임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만나야겠지만 이번 무역 협상의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월 말에 만난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이때 뭔가 해결책이 나오진 않을 거다. 말로는 우리는 대화를 잘하고 있다. 서로 미국과 중국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은 언론 플레이는 할 텐데 실질적으로 합의가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이건 날짜를 다 써야 되고 잘못하면은 한 1, 2주 정도 지나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 요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죠. 협상이 마무리되는 건 어렵다. 1월 말에. 그러면은 6월 말까지 되면 다행이고 3월 중에 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 3월 중에 된다는 거는 90일 동안 휴전을 하면은 3월 1일 날이에요.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이제 관세를 올리겠다. 근데 이 부분을 트럼프가 90일 유예하겠다고 했어. 그게 3월 1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그 안에 돼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거 11월 초에 그 바로 말씀드렸죠. 제가 90일 이제 연장 나오자마자 지연된다 나오자마자 90일 휴전돼도 저는 한 1, 2주 정도는 더 밀릴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안에 되면은 다행이고 좋은 겁니다. 근데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라고 정치와 외교와 뭐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뭐 시진핑 자존심도 세워줘야 되고 가서 중국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 다 퍼주고 오면은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최대한 할 만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했다. 이렇게 시진핑이 핑계를 대야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자동차고 뭐 농산물이고 축산물이고 다 퍼주고 오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할 만큼 하고 욕은 먹더라도 최대한 할 만큼 하고 우린 할 만큼 했다. 최대한 버틸려고 했지만 이 정도는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핑계 대고 넘어가야 되니까 날짜는 다 채우는 게 당연하고 오히려 오버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죠. 서로 얘기 잘하고 헤어졌다라고 했는데 슬슬 올라오잖아요. 미국 내에서 아니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2월 안에 못 만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죠. 미국 내부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슬슬 뜯어먹기 시작을 하고 있죠. 미국 내에서 트럼프, 시진핑 2월 안에 만나기 어렵다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화웨이 본격적으로 미국이 조금 속된 말로 아예 털어먹기를 시작하고 있죠. 갑자기 뭐 공장이나 이런 데 급습한다던가 이런 털어먹기를 시작하고 있죠. 그냥 탈탈 털려는 거예요. GTE에 이어 이제 화웨이, 아예 이 5G 쪽으로는 중국이 발을 못 붙이게. 그리고 이게 움직임이 유럽으로도 확산된다. 유럽 확산 뭐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 화웨이 쪽 같은 경우. 그리고 중국 제조 2025 이건 거의 한 발 후퇴가 아니고 거의 뭐 붕괴라고 봐야 돼. 이 정도면은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것. 한 발 후퇴 정도면 붕괴를 원하는 수준. 반도체 쪽은 이제 메모리 쪽은 뭐 어렵다 치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기업이 아닙니다. 중국이 그렇게 짧게 못 따라잡아요. 그럴 것 같으면 첨단 기술의 뭐 세계 최고급인 최고 수준인 일본에서 왜 못 따라오겠습니까? 심지어 엘피다 3위 업체가 망해가지고 도산해가지고 저기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지금 3위가 돼 있는데 그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기업이 아니에요. 중국이 그렇게 쉽게 못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웬만하면은 그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도 특정 정책만 한번 딱 얘기하고 금방 넘어가는데, 굉장히 분노했던 이유 중 하나가 노동부에서, 물론 반도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생산직 하시는 분들이나 해서 뭐 안 좋은 영향력으로 해서 병을 얻었다,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에서. 그 부분은 아주 좋은 의견이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노동부에서 반도체 설비 과정을 공개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건 제가 볼 때는 미친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미친 거예요. 차라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리고 하듯이 그냥 계속 때리기를 하는 거면은, 아 그래, 이번 정권에서는 그냥 정책 자체가 삼성을 때리고 현대를 키우는구나, 기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텐데, 이거는 미친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 하이닉스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왜 전 세계에 공개해서 퍼줍니까, 기술력?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런 미친 짓만 안 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중국 제조 2025는 이제 아예 거의는 아니고 한 절반은 붕괴되는 거예요. 2025 물론 한 40년까지 가면 되겠지. 2040 정도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워낙 자본이나 이런 게 뭐 받쳐주니까, 인력이 되니까 국가에서 밀어줄 수 있잖아요. 한 2040년? 빠르면은 2035 정도 되겠죠. 2035에서 2040, 35에서 2040 정도 되면은 기존에 계획했던 만큼은 아닌데 상당히 중국이 세계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략이에요. 이번에 미국에서 때려 맞은 다음에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밀리는 거죠. 한 10에서 15년 정도.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2월 안에 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2월 안에 되더라도 결론적으로 시진핑하고 뭐 트럼프랑 만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나면 좋은 거고, 근데 김정은도 만나야 되고 시진핑도 만나야 되고 트럼프도 참 바쁘게 생겼죠. 그러면은 뭔가 하나는 밀리거나 당겨지거나 할 텐데, 지금 벌써 11일입니다. 2월 안에, 6월은 또 짧잖아요. 28일까지밖에 없고. 그러면 2월 안에 만나긴 사실 쉽지는 않겠죠. 김정은과 시진핑을 연달아 만나는 게 아닌 이상.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일주일, 길면 2주일 정도 밀려서 협상이 완료될 가능성을 저는 아직도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서 뭐 이제 그런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왔는데 아직도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2030, 뭐 2220까지 올라왔는데 2130까지는 뭐 밀려도 그만인데, 여기까지 안 내려올 것 같죠?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 여기서 안 내려오고 요 구간에서 막고 있잖아요. 2100, 뭐 60, 70, 2170 정도에서 막고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간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구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가려면은 삼성전자가 가야 되는데, 우선주가 삼성전자가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45,000원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데 좋습니다. 이거 원래 36,850원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36,850원에서 어디야? 47,100원이죠. 47,100원까지 올라오면은 이게 한 28% 정도 됩니다. 36,850원. 삼성전자가 이 단기간에 원에서 47,100원이면은 약 28% 정도 되겠네. 27.8 정도니까 약 28% 올라온 거야. 급등을 했죠. 그럼 조금 며칠 쉬는 건 당연하죠.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지. 제가 항상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한 200m를 전력 질주를 해요. 그러면은 운동선수 아닌 이상
다리도 아프고 숨도 가쁘고 힘들잖아요. 그럼 또다시 전력 질주를 하려고 하면은 200m를 뛰고 바로 전력 질주를 하려고 하면은 힘들죠. 그러니까 잠깐 앉아서 혹은 서서 다리도 좀 마사지 해주고 숨 고르기도 좀 하고 그래야 또다시 200m를 전력 질주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가볍게라도 뛰던지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볼 땐 이게 조금 올라온 것 같나요? 삼성전자 되는 기업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조금 올라온 것 같나요? 저는 대단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로 저 28%라는 수익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동네 뭐 잡주도 아니고 이게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이제 알아주는 손꼽히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쉬는 게 자연스럽다.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다 보여드렸어요. 코스피 지수랑 모두 다 조금 쉬어갈 만한 위치에 있죠. 다들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온 거예요. 반도체만 보기보다는. 근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순수 반도체잖아요. 저는 안정성으로는 이쪽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폴더블 폰은 지금 기대감이 매우 높아서 조금 더 빨리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그냥 안정적으로는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고 이제 대체 상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앞으로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남이 말할 때 제가 말씀드릴 때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왜 반도체를 좋게 보는지 이거에 대해서 타당한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면서 들으시면은 발전을 하시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남이 뭔가 해주기만 바라기보다는. 그래야지 여러분도 홀로서기를 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계속 글로벌 시황이랑 다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 그걸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고.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된다. 자, 다음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2월 되면은 코스닥이 좋을 거다. 코스피 올라온 거에 비해서 코스닥은 조금 약했죠. 최근 반등이. 대신 하단선은 이탈은 안 했어. 잘 보세요. 코스피는 여기 밑에 하단선 이탈해서 2000도 이탈해서 쭉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 반발 매수 나온 다음에 코스닥은 지지선에서 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완만하게 조금밖에 안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와 있을 때 보시면은 이 정도에서 헤매고 있을 때 제가 2월 달은 코스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710포인트는 돌파해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저점 매수는 나오고 코스피는 이제 쉴 때가 됐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사를 가면은 큰 장롱이나 이런 농부터 시작해서 큰 물건부터 시작해서 냉장고나 이런 거 다 놓고 책상이랑 놓고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 거 조그마한 거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스피가 배치가 됐어. 어느 정도 이제 코스닥 차례죠. 수급도 계속 보여드렸죠. 1월은 코스피가 좋다. 이제 2월은 코스닥이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도 2월에 코스닥이 좋습니다. 아까 코스피는 쉬어가는 거 보셨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쉬고 있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 쉬고 있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쉬면은 같이 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조율이 높아요. 반도체 쪽은. 그래서 보면은 코스닥이 2월은 코스닥이다. 성공했죠? 그리고 2월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이오, 5G 이 두 가지 쪽이 좀 좋을 것이다. 코스닥이 가는데 바이오가 안 간다? 말도 안 되는 일. 코스닥이 가는데 바이오가 어떻게 안 갑니까? 당연히 가야지. 시총 상위에 바이오가 절반 이상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리고 5G는 올해가 원년인데 4차 산업혁명은 5G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제대로 시작을 한다. 완성이 되려면 뭐 6G, 7G 계속 더 넘어가야겠지만 시작이 5G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5G가 들어오기 전까지 4차 산업혁명은 맛보기 정도?
이제는 진짜 4차 산업혁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말씀드렸죠. 저 종목을 간단히 볼게요. 바이오 쪽에서 대장은 바이로메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로메드가 남들 쉴 때도 혼자 가잖아, 혼자. 바이오주가 그동안 그렇게 좋았냐? 아니에요. 바이오주 그렇게 좋진 않았어. 근데 바이로메드는 쉼없이 꾸준히 올라왔죠.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올라왔죠. 조금 쉬는 구간이 있어도 또 꾸준히 올라왔고, 악성 루머가 이렇게 한 번씩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올라왔다. 이놈이 대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바이로메드가 사상 최고가가 30만 3,800원인데 30만 원이라고 잡고, 대략 30만 원이라고 잡고 최고가쯤 가면은 바로 돌파해서 막 날아가면 좋겠죠. 그러기보다는 저는 좀 여기서 좀 쉬었다가 가든지 아니면 저항받고 좀 밀렸다가 가든지 좀 쉬었다 가는 쪽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껏 넘어가 봐야 27만원 넘어갔을 때는 10%도 안 남은 구간이니까 한번 정리하고 현금 확보를 하고 설 연휴를 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끝난 게 아니다. 30만원까지는 저도 그냥 보인다. 근데 10%도 안 남았다. 그동안 먹은 것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러면서 1월에 매수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하겠지만, 물론 과거부터 매매하신 분들 말고 최근 말하는 거예요. 최근 외국인 매수가 들어옵니다라고 들은 다음에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신 분들은 수익이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조금 미리 들고 있었으니까 12월 5일 20만원 아래서부터 들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쯤 되면은 27만원 넘어가면 한 번 정도 정리하고 위에 10% 조금 안 되는 구간 9% 정도는 남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죠. 거기까지는 노리지 않는 거지. 이게 대장이에요. 바이로메드.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는데 댓글에도 뭐 다른 뭐 이게 뭐 안 좋냐 뭐 나는 더 갈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끝났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30만원까지는 가는데 돌파 시도가 나오든지 어쨌든 저항을 한번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예 돌파한 다음에 안착하면 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항받고 밀리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할 수도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캔서롭이라던가 요것도 아주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죠. 벌써 캔서롭이라던가 아주 강력했죠. 그리고 그동안 안 움직이던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이제 드디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HLB 같은 경우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게 상반기 기대주 중 하나입니다. HLB 같은 경우는. 차바이오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쪽으로 지 혼자만 못 갔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종목을 뭐 다 뭐 공개해드리지 않을게요. 다 브리핑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오늘 텔콤 조금 작은 종목은 텔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제 드디어 엄청 지루했죠. 이거 드디어 이제 반등이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요거는 오늘도 매매하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종가 같은 경우에도 건드려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이오가 계속 좋죠. 최근에 6월은 바이오주다. 자, 5G로 넘어가 보면은 오이솔루션, 이놈이 세기는 제일 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놈은 위에 매물이 없어요. 이제 매물이 없어요. 보시면은 그쵸? 보세요. 월봉으로 봐도 매물이 없어.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신고가를 뚫었으니까. 이놈이 제일 센 놈이다. 쉴 때 조정받을 때 건드려 볼 만한 놈이다. 그냥 강한 놈 좋아하시고 가는 말이 올라탄다는 이런 놈에 타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양봉 끝에서 사는 게 아니고, 가는 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는 말이 좀 쉴 때 여러분 말이 전속력으로 뛰고 있는데 그거 잡아 올라타면 여러분 굴러떨어지지. 기술자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은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가는 말이 조금 쉬면은, 속도를 줄이면은 그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간을 많이 줬잖아요. 이렇게 18,500원 부근 여기 계속 지지받는 모습 나오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 해보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래량이 여기 딱 터졌는데 요 양봉 하단, 그러니까 18,000원 아래 이 구간만 안 깨지면은 괜찮은 건데, 여기 한번 이제 저점 매수 나오는 거 정확하게 또 보여줬고, 그러면은 매매할 만한 거죠. 이건 가는 말에 올라타시는 분들, 강한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이솔루션. 신고가 종목은 물려도 들어가라. 요건 중요한 격언이에요. 자, 신고가 종목은 물려도 매매 가능하다. 왜냐면은 그만큼 탄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대신 최후의 마지노선은 정해 놓으셔야 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양보 하단이 이제 18,000원 이하권에서는 이거를 종가로 거래량 실어서 이탈하면 매도한다. 이런 정도만 있으시면 돼요. 기준만 있으시면 돼. 물려도 매매가 가능한 게 신고가 종목입니다. 가면 계속 가는 거, 이건 위에 매물대가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수익인 거야, 이 종목은. 그리고 밑에서 뭐 볼만한 종목들이 우리로 같은 경우가 또 최근에 굉장히 강했죠. 몇건에서 쭉 올라와서 우리로도 지금 자기 할 일을 잘 해주고 있다. 아직 뭐 조금 더 여력은 있어요. 근데 지금 매매하기는 조금 왜냐면 최근에 3일 동안 양봉 이쁘게 그리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매매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200원 아래부터 2700원까지 왔죠. 이거는 쉴 때 쉬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고,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KMW 같은 경우 요것도 최근에 조금 좋았는데 우리로보다는 조금 약했어요.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23,000원에서 25,500원까지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거래량도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거래량이 올라갔으면은 아주 모양이 이뻤을 텐데, 약간 아쉬운 건 거래량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아직 안 올라온 걸로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뭐 밑에 죽어 있죠. 아직까지는 오늘 저점에서 나오고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섹터 영향으로 밀릴 때 저점에서 들어오긴 하는데, 요건 좀 아직까지 약한 종목. 그러니까 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수급이 들어올 때 볼만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요런 솔리드 요런 것도 오늘 좀 올라오기 전에 저는 그렇게 썩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고, 다른 분들은 선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테마에 얽혀 있죠. 요거는 미리 올라온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쉬어가는 흐름, 뭐 크게 강하진 않았어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2월 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월에 코스피 강세, 2월은 코스피 휴식, 그리고 코스닥 강세. 정확했죠? 코스닥 강세 구간에서 바이오, 5G 이쪽에 대장주를 잡으면 승자가 된다. 맞죠? 요거까지는 이제 이해하시죠? 종목을 보여드렸더니 최근에 다 좋았잖아요. 이쪽 구간이, 바이오나 5G 쪽이. 저기 그 막 찌끄러기 쪽 말고 구석에 있는 찌끄러기 쪽 말고 좀 아쉬웠던 종목은 요거였던 것 같아요. 오스코텍 최근에 엄청나게 좋았죠. 근데 이제 1월 말에 조금 안타까운 게 현금 확보하겠습니다 하고 이걸 그냥 정리해버렸어요. 기대감은 있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라고는 했는데, 그래도 현금 확보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아깝긴 한데 대신 다른 걸로 교체한 걸로 뭐 나쁘지 않으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까워하면 안 돼. 내가 만약 여기서 정리를 했어도 이만큼 올라왔다고 이걸 아까워하면 안 돼요.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만큼 올라오는 거를, 이거는 기대 수익률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이게 종목이 밀렸다라고 하면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현금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하면 현금을 확보하는 게 맞아요. 그거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현금을 좀 많이 들고 가세요라고 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꼭 현금 확보를 하셔야 돼. 현금 확보하세요. 확보하세요. 요게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하지만 꼭 실천해야 한다. 주식은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이유는 재테크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맞죠? 시장이 좋을 때 돈을 누구나 벌어요. 많이 버냐 조금 버냐 차이지.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는 거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평균보다 수익률이 조금 낮은 경우가 많겠죠. 돈을 벌 수 있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지. 하지만 시장이 조정받을 때 혹은 하락장일 때 수익을 안 까먹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은 위험 투자 상품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중요한 거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강의 따로 하나 또 만들어 드릴게. 네, 일단은 들으세요. 주식은 위험 투자 상품이에요. 원금 손실 가능한 상품이고, 여러분도 이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다 중점을 둬야 되느냐? 당연히 돈을 버는 데 중점을 두는 거겠죠.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파형을 그린다는 거는 아무리 초보 투자들이라도 시장이 무조건 올라가기만 하지,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진 않아요. 시장은 언제나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도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여기 조금 잔파동 같은 경우야 버틸 수 있겠지만, 이런 거는 피해야지. 이런 거는 조금 피하면서 가는 게 낫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여기면 좋겠지만 이거 아니더라도, 이게 아니더라도 이런 거, 요런 거는 피해야 돼. 여기 아예 지지선 이탈해가지고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잘 안 보이네.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이런 거는 아예 피하셔야 돼.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거, 요 구간은 피해야 돼. 요 구간은 피해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매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지 않아야 돼.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손실을, 일부 손실은 볼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올라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동안 그래 50%의 수익을 얻었어요. 상승 구간에서 수익, 하락 구간에서 마이너스 50% 손실이 난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산은 어떻게 돼 있어? 50% 수익 나고 50% 손실 났으니까 제로섬 게임이 되나요? 본전이 되나요? 자, 100만 원에서 50% 수익 나면은 50% 수익 나면 150만 원이 되죠. 그죠? 요거 중요한 거니까 잘 보세요. 150만 원에서 마이너스 50% 손실 나면 얼마예요? 100만 원입니까 이거? 75만 원 되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50% 수익 나고 50% 손실 나면은 본전이다. 이게 아니에요. 계산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 절대로. 이거를 모르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됐어. 그러면은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 안 좋을 시기가 온다. 그런 시기가 온다. 이거를 감지해야 돼. 감지하는 능력. 위험 감지 능력. 이거를 키워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보다 상승장에서 수익을 더 잘 내는 분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제가 잘하는 건, 물론 저도 잘 내지만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내시는 분들이 일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잘하는 건 위험 감지 능력. 이거는 누구랑 비교해도 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탑 클래스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방송에서도 전 대놓고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좋고 올라간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지 좋아해. 그렇잖아요. 내가 종목을 들고 있는데 시장 안 좋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면은 아, 저 사람 왜 자꾸 재수없게 저런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내려가면은 저 때문에 내려간 것 같고, 제가 입방정 떨어서 내려간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입방정 떤다고 시장이 내려가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상승의 끝에 시그널 같은 게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게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상승의 끝에 시그널이 나온다. 근데 그 시그널이 내일부터 바로 하락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 그 시그널은 하락이 시작되고 나서 나온다. 어느 정도 내려온 다음에 그 시그널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내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이 시작됐기 때문에 못 팔아요. 손실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아까 바이로메드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만약에 30만원 넘어서 그냥 계속 가면은 그냥 내 종목 아닌 거야 라고 쿨하게 버리면 돼.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더 올랐다. 근데 아쉽지 않다. 다른 걸로 먹으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조정이 나왔다. 시장이 크게 뭐 밀리거나 했다. 그러면은 위험 감지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커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제 자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락이 시작되고 나서 나오는데 이거 감지 안 돼요, 다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러는 거야. 작년 10월 달만 봐도 보세요. 작년 10월 달이 어땠어요? 이만큼 내려오니까 800에서 이렇게 이제 700 중반쯤 내려오니까 다들 여기가 바닥이래. 여기는 안 깨질 거래. 740 뭐 이런 데 안 깨질 거래. 말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 안 깨질 거래. 그리고 나서 여기 710 뭐 오니까 또 바닥이래. 뭐 올라오니까 자 보세요, 반등 나오죠, 막 이딴 소리 하고 앉아 있어. 그리고 나서 또 이거 깨지니까 바닥이래. 뭐 맨날 바닥이야. 바닥이 계속 내려가. 그 사람은 지하 몇 층까지 바닥인지 모르겠는데 지하실 뚫고 내려갈 때마다 계속 바닥이래. 그러면 본인들 계좌는 이미 박살 나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그 특정인의 제 말 맞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영상을 꾸준히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 그러면은 여기도 바닥이라고 하고 여기도 바닥이라고 하고 785에서 바닥이라고 하고 750에서 바닥이라고 740 이탈했는데 여기서는 반등이 나온다고 700 이제 10포인트 깨진 다음에 실제로 반등이 740까지 나오니까 보셨죠? 제가 맞았죠? 바닥이라고 했죠? 이러다가 여기서 또 이탈하면은 다시 700포인트 이탈하면은 여기가 바닥이라고 700포인트 아래 뭐 있으면 안 되네 어쩌네 막 헛소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거 시그널 제가 여름부터 알려드렸잖아요. 이때 여름에 이렇게 막 밀릴 때 요거 730까지는 차라리 밀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730 살짝 이탈시키고 살짝 이탈시키고 투매를 한번 끌어내야 되는데 투매가 안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때 신용자금이 털려야 되는데 안 빠진다고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거 털고 가야 된다고 봄부터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5월 6월 이때 남북경협주를 종류별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좀 정리하면서 넘어가라. 남북경협주도 무너지고 하면은 시장 한번 털고 갈 수 있다. 신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막 밀릴 때 이때 이거 꼬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끝난 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들어올 때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끝난 거 아닌 것 같다. 이거 2016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 2016년 7월 말부터 시그널이 안 좋아서 8월에 시장 한번 코스닥 한번 밀리고 앞에 보여드릴게요. 2016년 가면은
제가 7월에 시그널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7월 그 하순에. 그리고 나서 8월에 이렇게 밀리죠. 8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밀리고 요만큼 반등이 나와. 반등이 좀 세게 나와요. 이때 외국인이 딱 매수하는데 이거 제가 꼬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때도 신용장고를 털려 내려왔는데 안 털렸어. 그대로 개인들이 막 더 사거나 아니면은 조금밖에 안 나온 거야. 스탁론이나 막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계속 사시는 거예요. 이거 털고 가려고 세력들은 절대 놔두지 않아요. 가야 할 길이 있을 때 털고 갑니다. 이거 꼬시는 거다. 650 정도 좀 이탈시키고 나서 한번 이탈했다가 요 브렉시트 때처럼 이탈했다가 올라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반등시킨 건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주 뭐 경이롭게 내려오죠. 500대를 보죠. 제가 볼 때 이런 움직임이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작년 10월에 그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똑같죠. 여기 아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외국인들 매수 들어왔죠. 그리고 위에서 횡보를 하죠. 신용장고는 털러 내려왔는데 안 털렸죠. 그러니까 이런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단기간에 나와서 그런 거지 예견이 돼 있던 거예요, 여러분. 위험 감지는 하셔야 돼. 이걸 알고 있었으면은 이때도 현금 확보 얘기했잖아요, 제가. 계속. 이거는 9월부터 계속 말씀드려요. 9월부터 계속 현금 확보, 현금 확보, 현금 확보, 현금 확보, 현금 확보. 지겹도록 제가 글도 써드리고. 이거 알았으면 여러분들 위험 감지에서 지금 웃고 있겠죠. 여기서 620포인트에서 못 샀더라도 올라와서 뭐 600 중반 중후반에서만 샀어도 그게 어디예요. 이때도 650에서 사서 여기 한 700 정도에 그냥 정리하고 박스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서 사느냐, 650 부근에 오면 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 드리고 이거 영상에도 있으니까 보세요. 11월 초에 올려드린 거 영상 보면은 650까지 왔는데 이게 651인가 됐을 거예요. 그죠? 651.19네 651까지 왔는데 제가 1포인트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1포인트 틀렸으니까. 근데 이쯤이면은 사도 되는 게 맞잖아요. 저점 매수에서 확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면은 내 자산을 지키기가 좋아요. 자산을 지키기가 좋고 수익 낼 때도 제가 그동안 섹터별로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섹터 뭐 예를 들면은 1월에 뭐 미세먼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3월 정도까지 뭐 길면 4월 이때까지 볼만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미세먼지들도 잘 올라오고 있고 지금 제약바이오랑 뭐 다 올라오고 있고 수소차 같은 경우도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EM코리아랑 뭐 유니크랑 이런 거 관심 가져갖고 미리미리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남북경협주 초기부터 해서 빵 터지기 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이거는 일반 그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굉장히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이거 제가 2080원에 들어갔죠, 이거를. 좀 그래갖고 굉장히 회자가 됐었는데 2080원에 들어간 종목이 12,800원 갔으니까 6배 같죠. 그러니까 굉장히 회자가 되는 종목인데 이 위험을 감지하고 시장을 보면은 섹터를 미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는 여러분도 공부를 계속 하시면은 저만큼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좀 시간은 좀 걸리겠죠. 저는 밥 먹고 이거만 잠 안 자고 연구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본업이 대부분 있으시니까 시장 보는 거에만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한 번씩 이렇게 풀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듣고 제가 말씀드린 걸 듣고 생각을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아, 저 사람이 이 섹터 말했으니까 무조건 이거 사서 수익만 내야지 생각하지 말고 주식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주식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다. 50대에 정년퇴직해도 100세 시대면 절반은 뭐 하고 살죠? 손가락 움직일 힘과 내 뇌만 정상이면 주식은 가능하다. 내 뇌가 정상이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손가락 움직일 힘만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최고의 재테크 아닙니까? 이거를 증명한 사람 누구예요? 워렌 버핏이 증명하고 있다. 이분이 몇 년생인지 아세요? 1930년생. 이 사람이 1930년생이에요. 근데 아직도 버크셔에서의 CEO잖아요. 세계 최고의 거부 중 한 명이고. 누구나 주식 투자하면 워렌 버핏부터 떠올리잖아요. 193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뇌만 정상이다. 이거는 그냥 머리를 계속 쓰게 돼요. 주식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 젊은 거예요. 생각이 젊어지는 거야. 계속. 젊게 살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같이 공부를 하세요. 생각을 같이 하세요. 처음에는 그 생각하는 게 귀찮고 머리도 잘 안 돌아오고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 하던 게 아니니까. 새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귀찮고 싫잖아. 그건 맞죠? 그런데 이렇게 배워가시면 여러분들 평생 도움됩니다. 평생. 정년퇴직해도 그래 60세에 정년퇴직한다고 해도 40년, 60세 넘어서 한다고 해도 살아온 생활의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직장생활 요즘에 뭐 대학 졸업하고 어쩌고 하면은 20대 후반에서 30대에 시작하는데 직장생활하고 정년퇴직하는 기간만큼 추가적으로 더 주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네, 증명하고 계신 분이 살아 계십니다. 워렌 버핏. 이분이 지금 1930년생으로 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이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10대, 20대 분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잘 보니까 제 방송은 한 4, 50대 분들이 많이 들으세요. 좀 젊을 때부터 공부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 이제 공부한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다 구독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라고 하세요. 제가 종목만 소개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다른 거 하기 노는 것도 바쁘고 그러니까 안 하는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이제 세상을 좀 살아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구독도 많이 하시고 이제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제 그래도 도움이 되는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를 증명해주고 계시는 거죠. 연세 있으신 분들께서 세상을 좀 살아보신 분들께서 저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구독자 중에. 그러니까 젊은 분들도 이제 많이 와가지고 이게 구독해서 도움을 많이 받아가고 평생 재테크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이오주랑 5G 아직 끝난 거 아니고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쉬었다 갈 수 있고 반도체주는 조만간 또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깐 소강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대감은 있지만 서로 못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중 무역 전쟁 합의는 될 것 같다. 완벽하진 않지만 3월에 이거는 제가 11월부터 똑같이 90일 휴전 선언이 딱 나오고 나서 바로 영상 올려드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거를 벗어나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고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고 분위기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2월 안에 되면 다행인 거고 안 되면 3월 정도에라도 되겠지 정도로 시장 자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세가 흘러가고 있어요.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합의가 좀 늦더라도 되기만 하면은 시장은 좋아진다.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무엇이 좋아지느냐. 자, 꾸준히 말씀드린 거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남북경협주, 이게 세 가지 섹터가 스친 트로이카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1월 달에는 남북경협주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쪽이 좋았고, 2월에는 제약바이오주가 좀 좋고 4차 산업혁명 관련주의 일부.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워낙 많은 섹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계속 순환매가 돌아요. 이 안에서 모든 섹터가 다 내려가진 않아요. 한두 개라도 올라가. 그러니까 얘네는 순환매를 노리면 돼요. 섹터별 순환매 노려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바이오시밀러, 뭐 시밀러 계열도 있고, 뭐 신약 개발도 있고, 뭐 제네릭이나 뭐 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이쪽도 어느 정도 순환매를 노릴 수 있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경협주도 순환매가 나오는데, 경협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악재가 하나 터지면 다 같이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경협주는 제일 쉽다고 했죠. 잘 가다가 뭔가 이제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 그냥 다 파세요. 팔고 쉬면은 그때 매매하면 돼요. 쉴 때 급락이 나왔다, 그리고 급락이 이제 진정되는 게 보인다 싶으면은 그때 매수하시면 돼요. 경협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또 계속 기쁨을 주잖아요. 근데 급락이 나올 때 바닥을 미리 예측하지 말아라. 남북경협주는 바닥 미리 예측하면은 순식간에 뭐 30-40%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거 아까 보여드렸죠.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 이만큼 올라왔어요. 12,8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뭐 만원 이탈하면은 좋아 이러고 샀잖아요. 순식간에 7,000원 봐버리죠. 순식간에 30% 밀리는 거잖아요. 만원 아래라고 좋다고 매수했는데 이것도 거의 30% 밀렸으니까. 근데 순식간에 더 내려가잖아요. 30%가 7,000원까지.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뭐 5,000원대도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근데 2,080원에 샀으면 여기도 2배 이상 아직 수익 나 있는 거예요. 5,000원대도. 근데 위에 만원에 산 사람들이 이제 거의 반토막 나기 직전이잖아. 미칠 노릇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 나면은 적당히 던지고 반복하시란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급락을 한 번씩 준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여기도 만원 정도 왔죠. 9,700원, 뭐 9,900원 뭐 이렇게 와 있죠. 9,900원에서 5,020원 오면 반토막 난 거잖아요. 10월 달에. 그러니까 참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남북경협주는 제가 볼 땐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급락이 나와서 하락이 멈추면 그때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면 되고, 제일 쉽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순환매, 섹터별로 순환매 노리시면 되고, 뭐 인공지능이건 뭐 저기 뭐 드론이건 뭐 지금 뭐 관심 못 받는 쪽 많잖아요. 사물인터넷이 많은데, VR이건 많은데 관심 못 받는 쪽도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보시면 돼요. 그건 섹터별 순환매. 잘 모르시겠으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허튼 소리는 안 하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순환매를 노리긴 하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한번 움직일 때 너, 나, 얘, A, B, C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D, E, F 가고, 이런 식으로 팀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아직까지 있어요. 제약바이오주는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그냥 무작정 기대감으로만 끌어올리는 것들, 진짜로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기대감만 있지 실적 확실하게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기대감만 갖고 장점만 보고 그냥 들어가시는 경향이 있어. 이거는 단점까지 같이 보세요. 그 종목의 단점까지 같이 보고 정말로 가능성이 있겠다는 종목들 보시라는. 그래서 제가 임상 1, 2상 보지 말고 임상 3상 진행 중인 종목만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판단할 능력이 안 돼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부 가능하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뭘 하시던지. 근데 대부분 안 돼요. 그거 제가 봤을 때는 99%가 안 돼.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는 임상 3상 중심으로 돼 있는 종목을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팁으로 말씀드린 게 저기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 리서처 TV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임상 3상 진행 중인 종목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리서치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종목을 뽑아드리진 않잖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대부분 후보가 거기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고 삼아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뭐 2월 달에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더 가도 좋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쉬어가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관망이에요. 지금은 이번 주는 눈치 보기. 제 기준엔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눈치 보기.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는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5G도 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끝나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시고 이번 주는 좀 눈치 보기 나오니까 만약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지수나 종목에서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내 정말 종목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너무 뭐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주말에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나 한 것들을 좀 모아서 한 번에 모으냐고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도움되는 내용,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 오늘은 많으니까 다들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은 밑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꾸준히 보세요.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항상 올립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 퇴근길 시황 항상 올라옵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교육이라던가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는 분들 있죠. Q&A라던가 이런 거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슈 올려드리고 있죠. 핫 이슈라던가 요건 추가 영상이에요. 추가 영상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해서 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판단하시는데 최고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길어졌는데 다 보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영상 음성 들으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